여기에 뭐 아무 인격 이런 거 없어. 그 아들 보고 인격이 고매하시고 고귀한 자유민주주의 보수 정말 참된 보수주의 투사가 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아들한테 나 그런 거 기대할 뜻도 없고요. 기대할 자격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귀하 자신들의 권력과 밥그릇을 위해서 좀 더 영악하고 용감하고 지능적인 기회주의자가 되라. 그것도 못하냐. 감나무 밑에 가서 자빠져갖고 입 벌리는 것도 못하냐. 얼마나 바보 비기신 같으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 꼴 좀 갖춰야지. 아니 영악하고 용기 있는 기회주의자는 그와 같이 손뼉 마주치는 재미가 있다니까. 좀 뭔가 좀 이게 개념 좀 탑재하고 사시라고. 자, 제 말 안 믿어지면 미국 숨고르기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보세요. 이거 미국 숨고르기 진행되는 건요. 북한 반응 보면 알아요. 역설적으로. 트럼프 요새 북한 쪽에 대해서 거의 언급 안 하는데 엊그저께 또 골지르는 얘기했어요. 북핵 협상 서두를 거 없다. 천천히 가면 된다. 근데 그전에는 이 얘기가 보도가 되면 굉장히 미국 언론도 그렇고 일부는 한국 언론은 더 그렇고 굉장히 비웃는 것 같이 보도를 했는데 요번에 이 얘기를 보도하는 VOA, Voice of America 보면 이 발언이 북한을 압박하는 발언이다라고 보도를 해놨어요. 이제 아는 거야,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화법이 뭔지를 아는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게요, 아니, 경제제재 목졸라 놓고, 군사포위 다 해놓고, 매일매일 토마호크나 무슨 포탄이나 실탄이나 무슨 보급선이나 치료하는 병원선이나 이런 거, 그거 계속 갖다가 밀어넣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보고, 야, 나 급할 거 없거든. 시간 천천히 갖고 생각해봐.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겁나는 거냐고요.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VOA가 제가 보면 처음으로, 언론 중에 처음으로 VOA가 그렇게 트럼프에 대해서 친화적인 그런 글을 많이 안 써요. 근데 언론 중에 처음으로 이거는 트럼프가 북한을 압박하는 거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트럼프가 얼마나 이게 징글징글 맞은 사람이냐면, 이 트럼프가 이제 백악관 예산 전체 보는 멀베이니를 지금 비서실장으로 지금 지명을 해놨잖아요. 근데 이 멀베이니가 경제전략가이고 예산 세출 개혁 전문가예요. 근데 이 멀베이니가 그전에 그러니까 2016년 대선 전국에서 미국 대선 전국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끔찍한 인간, horrible human being이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전체 문맥은 뭐냐면 나 트럼프 지지한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는 끔찍한 인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말을 했었다고 멀베이니가 두어 번에 걸쳐서. 그러면 멀베이니 정도 되는 사람한테서도 그것도 자기 지지자한테서도 끔찍한 인간이라고 평을 듣는 게 트럼프예요.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보라고. 그게 뭐냐. 얼마나 사람이 지독한 싸움꾼 혹은 승부사면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표현하겠냐고, 상대방을. 승부사거든. 그러니까 북한이 요새 나오는 발언이 얼마나 지금 숨이 막혀 있는 발언인지 알아요.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엊그저께 나온 발언 그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미국은 지금 비정상적인 뇌기능 작동과 피해망상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백악관의 보좌관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 의회 정객들 누구라 할 것 없이 제재와 압박이 문제를 푸는 마술의 열쇠인 양 떠들어대고 있다. 우리를 만났을 때는 천연덕스럽게 희죽거리며 손을 내미는 것을 보면 낯과 적이 두터워도 여간 두텁지 않다. 조선의 관영매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조선중앙통신, 북한 관영매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의 공식 채널이.
급하다는 거죠. 또한 그 조선중앙통신이 그 누구라고 이제 내세워서 발표한 걸 보면 그 누구냐면은 북한 외무성사나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내 개인 담화예요. 하지만 그게 사실은 뭐 북한 같은 체제에서 그 얘기는 북한 쪽 입장이란 소리죠. 그걸 예를 들면 김영철 이름으로 낸다든지 뭐 최 씨 이름으로 내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이제 개인 담화라 그러는 거죠. 개인 담화 내용을 이렇습니다. 미국 행정부 내 고위 정객들이 신뢰 조성과는 관련 없이 대북 제재 압박과 인권 소동의 수위를 전례 없이 높여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조선반도 비핵화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굉장히 급한 거죠.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딱 손통 졸려놓고 계속 그 군사자원은 동아시아에 갔다가 빌드업 해놓고 계속해서 경제제재는 목조르고 그러면서 중국은 완전히 그 미중전쟁에서 손발을 묶어놓고 지금 미국이 북한 내일 아침이라도 침공한다고 해서 중국이 개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입했다가 중국의 삶 자체가 아작이 나는데 개입 못해요 이제. 왁구가 다 짜였다고 해요 틀이.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미군과 미 군사정보 커뮤니티, 밀리터리 인텔리전스 쪽을 좀 봐야 돼요. 이 미국의 이제 군사정보 커뮤니티라 그러면 CIA가 아니에요. CIA보다 훨씬 큰 범위예요. 이 군사정보 커뮤니티는 오히려 이 군사력에 대한 정보에 굉장히 능한 거죠. CIA 쪽이 아니라 그 해외 정보 공작 뭐 이런 거 아니라 굉장히 쿨한 데라고 여기가. 여기서는 이쪽 미국 군사정보 커뮤니티 쪽에서는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에 대해서 이를 갈아요. 생각구나 남사군도나 혹은 이른바 데트 트랩, 그러니까 차관 함정. 그러니까 이 개도국에 차관 중국이 막 빌려줘 가지고 부실화되면 항구나 철도를 장악하는 방식. 스리랑카라든지 이런 데서 있었던 것처럼 이런 그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에 대해서 여기 미국의 군사정보 커뮤니티 이를 간다고요. 그러니까 국제법상 용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이쪽 커뮤니티에서는 당연히 북의 핵과 미사일도 중국의 도발이라고 본다고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이쪽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증거가 뭐냐면 데이비드 슈틸렐 요번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갔잖아요. 이 사람이 전형적인 군사정보 커뮤니티 요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군 완스타 준장이었고 업무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정보 분석 업무였고요. 중국말을 영어처럼 하는 사람이고 한국말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원래는 국무부에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은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것도 정보계통의 군인 출신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그냥 동아태 담당 차관보로 간단 말이에요. 즉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 이 동아시아 일대의 미 국무부의 입장을 최종 조율하는 자리에 군 출신, 그것도 군 정보 담당 출신, 그것도 군에서 중국과 한반도의 군사정보 담당 출신이 가서 앉은 거예요. 이게 뭔지 가만히 보시라고요. 엊그저께 국방부의 슈라이버 차관보가 말한 내용을 보면 살벌해요.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한미훈련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우리는 국무부의 대화 그 모드를 외교 모드를 그 방해하지 않도록 거기에 삑소리도 나지 않도록 우리가 자제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건 앞으로 국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얼마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책임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비핵화에 따라 주한미군이 감축됐다라는 그따위 헛소리 한 놈이 누가 있냐.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기레기들은 틈만 나면 비핵화 진행되면 문정인 이런 사람 더 그럴 거예요. 비핵화 진행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다시 디파인돼서 감축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써갈기잖아요. 이 사람 하는 말이 anyone with proper authority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에 책임 있는 사람 중에 누가 그런 말 한 놈 누가 있냐. 아주 쿨하게 얘기해 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20세기 후반의 모든 주요한 전쟁에서 한국과 미국은 함께 싸웠다. 한미 군사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선 차원의 동맹이며 한미동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원정군 성격을 가지게 됐다. 이 영어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이 마지막 문장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어요. 정말 저런 사람 저런 말까지 했어. It is an alliance that has in a way become expeditionary, not just focused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니까 expeditionary라는 건 뭐냐면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해외 원정군을 뜻해요. 우리가 이라크 파병이 세 번째 규모거든요. 미국 다음에 세 번째 규모라고요. 미국을 첫 번째로 두면. 우리 이라크 때 2003년에 이라크 갔을 때 그 파병 규모가 세 번째 규모예요. 이라크 파병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한반도에 국한된 동맹이 아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든 필요하면은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원정군 성격의 동맹이다. 다시 말하면 평양 붕괴 일어나면 평양 같이 들어간다 이거요. 예멘에 문제 터지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부 제대로 들어오면 예멘 같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반도만의 한미동맹은 한반도만의 그런 그 한반도를 무대로 한 동맹이 아니다. 한반도를 무대로 한 동맹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한반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1차적인 목표지만 크게 보면 어떤 뜻에서는 in a way, 어떤 면에서는 이미 has become이니까 이미 expeditionary.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무대로 삼는 해외 원정군. 이게 expeditionary warfare 그러면 원정 전쟁이거든요. 해외 원정 전쟁을 뜻해요. 해외 원정군 성격을 갖고 있다. 지구 전체를 무대로 삼는 원정군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할 때 한국이랑 같이 움직이겠다 이 뜻이라고요. 이 정도 나왔으면은 뭐 우리나라 신문들 아각거리고 난리를 부려야 되는데 아각 안 거리고 있죠. 왜냐? 이거 VOA에서 보도됐는데 VOA에서는 원문을 요 대목을 번역을 안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아직. 참 깝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미동맹 그런 의미까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장난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다 가기 전 나왔다고 봐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지금 우리가 저들을 사면초가로 몰아야 된다. 첫째, 미국에 의한 중국 길들이기, 미중 전쟁을 우리가 지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거죠. 우리는 중국인들이 보다 자유스럽고 보다 개인 존엄성이 보장이 되며 그 다음에 보다 공정한 시장 경제 그리고 보다 공정한 국제무역 관행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인류 보편의 규범이 지금 중국에 의해서 중국에 대해 중국인들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순간적으로 좀 타격을 받고 또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우리 한국인들도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의미한 의미 깊은 그러한 시련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인류 보편의 규범과 자유와 개인 존엄성과 이런 것이 중국에 요구되고 있는 지금의 그 국면을 지지한다. 이 정도 얘기를 국회의원들이 그냥 공건하게 해야 돼요. 모여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한 해방을 지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와 자이니즈 노스 코리아의 건국만이 스테이트 빌딩, 국가 건설만이 북의 핵과 미사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궁극적 방안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국회의원들이 10명, 20명, 30명 모여서 지금 뭐 내장도 없어. 좀 상말로 말해서 남성의 거시기도 없어. 뭐 그 다음에 뭐 등뼈도 없어. 영어로 spineless, boneless, gutless 그런 상태로 사냐고요. 어떻게?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 나서서 자기가 박 대통령 그 탄핵 정국 때 좀 모진 소리, 인격살인한 소리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걸 자기가 먼저 터뜨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중동 같은 메이저 언론이 다 해놓은 걸 자기가 사실인 듯하고 뒷북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 당시에 언론이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무자비한 비문명적인 반인류적인 그러한 인격살인을 저질렀을 때 내가 철이 없어서 거기 편승했었다. 이제 깊게 반성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자기 반성인데 속으로는 언론에다 대고 칼을 대는 거죠. 거기 핑계 대는 거지. 똑같죠. 그 다음에 이러한 권력투쟁을 사법처리라는 식으로 악화시켜가지고 그러한 야만적인 인민재판에 법률적 정당성을 부여한 대한민국 법조계의 그러한 비열한 작태를 그러한 비열한 인민재판을 우리 정치인들이 규탄한다. 그거 겉으로 뒤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처음에 박수 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한마디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쁜 짓은 다 언론과 법조가 했네. 자기는 그냥 휘둘린 부안해동한 그런 철딱선이 없는 짓 한 걸로 포장해서 반성문 쓰고 끝내라 이거예요. 정치권이. 이렇게 좀 영악해지려니까. 나는 당신들 보고 무슨 고매한 인격을 그 따크시라든지 혹은 당신들 보고 무슨 어마어마한 강골의 자유민주 투사가져라든지 난 그런 거 요구 안 한다니까. 영악해지시라고. 욕먹을 거는 내 욕먹을 건 요만큼 줄여놓고 나머지 욕은 전부 조중동 메이저 언론에 뒤집어 씌우고 내 욕먹을 거 요만큼 줄여놓고서 나머지 욕은 전부 법조에다 뒤집어 씌우고 제가 나빴어요. 제가 나쁜 짓 해서 그냥 뒤에서 따라가면서 잠깐 박수 친 거밖에 죄가 없어요. 다 뒤집어 씌우고 저는 원래 좀 착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대충 반성문 쓰고 그리고 미중전쟁 지지한다 그러고 중국 길들이기 지지한다 그러고 북한 해방 지지한다 그러고 이러고 놀아야지. 이거 뭐 하시는 거냐고. 참 한심합니다. 이렇게 과외를 해줘도 그 과외대로 안 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제가 2018년 지금 언제요? 저기 12월 지금 중순에 떠드는데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작년 7월부터 떠들었거든요. 안 먹어요. 그리고 오히려 굉장히 도발적이고 위험한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해서 경원시해요. 이런 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아직 철이 덜 들은 거죠. 근데 말 안 듣는 개도요. 패면 안 되고요. 그 개 길들일 때 저기 그 신문지 같은 거 말아가지고 땅 치면 빵빵 소리 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소리 좀 내면서 야단치고 그 다음에 잘하면은 그러니까
개 깎아 좀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소리에 의한 위협과 그 다음에 이 했을 때 주는 먹이로 훈련을 시키면 그 개도 굉장히 명견 비슷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지역구 정치 자영업자로서 어떻게든 하루 생명을 더 연장해 보려고 하는 저분들을 한편으로는 글과 유튜브 같은 걸로 빵빵 겁을 좀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 조직에 의해서 말을 들으면 표를 더 주고 말을 안 들으면 표를 뺏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실천 아이템이 바로 지역구에서, 또한 정당에 전화 걸어서, 원내대표한테 전화 걸어서, 법사위원한테 전화 걸어서, 혹은 지역구에서 모임을 가져서 이 교활한 쥐 300마리가 300개의 굴을 파는 그 굴을 때려 막으면 됩니다. 그 굴의 이름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